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후임이사 선출에 실패해 교육부 청문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천연치약으로 기부 문화를 이끄는 청년 창업가 민승기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티비와 한국전기이륜차 배달라이더협회가 복음통일 선교사역에 적극 협력키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총신대는 지난 2년여 동안 후임이사 선출을 둘러싸고 예장합동 총회와 갈등을 빚어와 파행이 계속됐습니다. 교육부 청문회를 앞두고 후임이사 선출을 위한 마지막 재단이사회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열린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는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3시로 예정됐던 이사회는 개회 정족수인 8명을 채우지 못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재단이사회는 예정보다 1시간 20분가량 지나서야 가까스로 개최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때 불참한 김영우 총장과 구미상모교회 김승동 목사를 비롯해 10명의 이사가 참석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후임이사 선출은 개방이사 4인과 개방감사 1인을 선출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예장합동 총회가 추천한 11명의 후보 명단을 바탕으로 일반이사 선출을 시작했지만 단 한 명도 당선 정족수인 8표를 얻지 못해 이사회는 그대로 폐회됐습니다. 이날 총신대는 원활한 이사회 진행과 안전을 이유로 회의가 열리는 주요 통로를 폐쇄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학생들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와 눈물의 기도로 지켜왔던 총신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무언가 학교의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외부적인 요인들이 와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관선이사가 오는 걸 저희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온다고 해도 차선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신대는 후임이사 선출 실패로 관선이사 파송을 결정지을 교육부 청문회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와 학교 측의 갈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청년 창업가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유명 대기업이 만든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일이 있었죠. 이런 가운데 미국의 성분 안전도 평가기관에서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치약이 있습니다. 바로 위드마이 치약이 그 주인공인데요. 일명 개념 있는 치약으로 착한 소비를 이끄는 크리스천 소셜 벤처 기업 위드마이의 민승기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김지령 기자입니다. 파라벤과 인공색소, 동물성 원료 등 불필요한 화학 성분은 빼고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진 위드마이 치약. 미국 환경단체 EWG에서 안정성을 인증받아 임산부와 어린아이들은 물론 남녀노소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치약입니다. 위드마이 치약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일명 개념 있는 치약으로 평이 자자합니다. 치약의 좋은 성분뿐 아니라 제품 판매 이익을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for-1 형식으로 치약 한 개가 판매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동일한 제품이 기부가 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추후에는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설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민 대표는 위드마이를 창업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활동했습니다. 어릴 적 기부와 봉사에 관심이 많아 의사란 직업이 좋은 봉사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직업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치료의 목적보단 이익 창출을 강요당하는 치과 의사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민 대표는 성경적 가치관을 담은 나와 이웃, 환경과 모든 생명을 생각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해 1월 치약 브랜드 위드마이를 론칭했습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환경과 모든 생명을 생각한다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하셨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란 말씀처럼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선보였습니다. 출시 후 약 2만 개 이상의 치약을 판매한 민 대표는 올해 미국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민승기 대표는 구매는 곧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을 고려한 현명한 소비로 나눔을 실천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계와 사회 현안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종교개혁을 맞아 한국교회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연합사업과 이단 대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교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한기총 통합,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사회 이슈 등 전반적인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화두는 단연 한기총 한교연 통합건이었습니다. 이 목사는 무엇보다 한기총 개혁과 탈퇴 교단들의 복귀 발판으로서 77 정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7 정관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거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선거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7정관으로 돌아가고 군소교단이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간 제기되어 온 한기총과 한교연, 한교총에 대한 일부 오해들도 해명했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이 제일 중요하며 한교총은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인 만큼 거부감으로 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열릴 부활절 연합예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예배는 지난해와 같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진행하고 한기총과 한교연이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창립 60주년을 맞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기념사업과 관련해선 소외 이웃을 섬기는 일에 더욱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한 일이 딴 게 없고 굳이 하는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처럼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가 아니고 굳이 하는 것만 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만 했는데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 사역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50억 원을 소외 이웃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구티비와 사단법인 한국전기 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통일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한국교회의 전기이륜 복음전도카를 이용한 새로운 전도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또 100만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 문화 정착 등의 다양한 일들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전기이륜 복음전도카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전기차로 하루 약 200원의 전기 충전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며 손쉽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계산중앙교회 권사인 한국전기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 안상수 회장은 복음카를 선교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며 이 협약으로 대한민국 1000만 성도가 복음 전파에 앞장서 나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전기이륜차 배달라이더 협회는 2015년 9월 발족해 친환경 문화혁신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친환경 청정도시 가꾸기 등의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최근 유튜브가 6천여 건의 설교 영상을 담고 있는 계정을 임의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삭제된 계정은 캐나다의 한 사이트가 운영하는 것으로 목사 설교 영상 수천 개를 게재해 9만 5천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를 의뢰했으나 유튜브 측은 서비스 이용 약관을 침해했단 애매모호한 답변만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삭제한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유튜브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계정을 원래대로 활성화했지만 이번 일을 두고 크리스천 사회는 종교 차별적 정책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기독교 국제 아동구호단체 컴패션이 인도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컴패션은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8년부터 인도에서 구호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는 해외 자본 유입 규제법을 통해 국제단체들이 인도로 기금을 송금하는 것을 차단하고 컴패션과 같은 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마비시켰습니다. 이번 규제법의 시행으로 자금줄이 막힌 컴패션은 오는 3월 중순 580여 개의 인도 내 교회를 통해 돌봐온 15만 명의 아이들과 작별하게 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가 지중해에서 리비아를 통해 유럽으로 향하던 난민 1,400명을 구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에 구조된 난민 대부분은 아프리카계로 리비아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나침반에 의지해 이탈리아 해안으로 향하던 길에 해안경비대에게 구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난민이 구출된 이탈리아 해역에선 지난달에만 200명이 넘는 난민이 사망했고 4,000명이 넘는 난민은 목숨을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유럽연합은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는 지중해 루트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비만 인구를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비만 인구의 급증을 막기 위해 음식점에서 탄산음료를 비롯해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무료로 리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한 의학저널이 30세에서 60세 사이의 프랑스 국민 중 남성 57%, 여성 41%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란 보고를 할 만큼 비만 인구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전에도 모든 학교 내 탄산음료 자판기를 철수하고 탄산음료에 소다 텍스를 부과하는 등 탄산음료 소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설탕음료의 섭취와 비만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에 설탕음료의 소비를 억제하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누리당의 당명 후보가 보수의 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등 3개로 압축됐습니다. 이번 주 내로 여론조사와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후보가 선정되면 비대위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확정키로 했습니다. 로고와 상징색은 새 당명이 결정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흰 바탕에 당명을 빨간 글씨로 적고 당 상징 무늬를 파란색으로 새겨 넣어 전체적으로 태극기에 쓰인 색깔을 모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의 6자 회담 수석 대표 회동이 이달 중순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회동이 열리면 기존의 대북 제재 압박 기조를 강화하고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틀로 끌어낼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전후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신도시 메타폴리스 화재 당시 관리업체가 상가를 빠져나가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징수하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현장을 신속하게 단속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재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임모 씨는 당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가로 들어갔을 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며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현장을 빠져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차관리업체는 불이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전망이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제품 가격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앞으로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란 전망도 대세를 이루고 있어 서민들의 물가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8%에 달하고 내년엔 1.9%로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천구 위원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 시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기업들의 투자 침체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9일과 10일 수안부 드림리조트에서 2017 사회선교 정책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참된 교회의 역할과 우리 사회가 실현해 가야 할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주제 강연엔 최영목 목사가 나서며 부문별 심층 토론과 종합 토론 등이 진행됩니다.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가 다음 달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서울 용산구 3일교회에서 역사 강좌를 엽니다. 한국기독교 역사 속에서 길을 찾다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와 이덕주 감신대 교수, 김웅수 모건대 명예교수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오는 25일 서울 문정동 비트인교회에서 제2회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가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선 작품을 출품한 감독들의 영화 제작기와 파이오니아 21 김상철 대표의 특강, 한국기독교 영화의 전망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서울 YWCA가 이유림 제1부회장과 김선희 제2부회장을 선출하고 여명경, 장영옥, 탁정미 등 총 9명의 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올해 서울 YWCA는 탈핵, 성평등, 평화통일 등을 키워드로 한 운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